여러분, 혹시 학창 시절에 그 두꺼운 교과서 보면서 이걸 대체 언제 다 외우지? 하고 한숨 쉬어 본 적 없으세요?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. 오늘은요, 바로 그 막막함을 발견의 즐거움으로 확 바꾸는 마법 같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우리 학습 방식 자체를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는 질문의 기술에 대해서 말이죠. 자, 한번 보세요. 우리 대부분 중학교 때 광합성 배우면 딱 이 왼쪽 그림 수준이었어요. 뭐 간단하고 명료하죠. 아, 맞아, 이랬지. 기억나실 거예요. 그런데 고등학교만 딱 올라가면 갑자기 오른쪽 그림처럼 이건 뭐 정부의 폭풍이 몰아치는 거죠. TC의 회로니, 켈빈 회로니,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지 않나요? 이 말이요, 실제로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했던 말이래요. 선생님, 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. 와,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느낌? 이거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느껴봤잖아요, 그쵸? 뭘 알아야 질문을 하는데 뭐가 중요한 건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. 그러면 대체 이 복잡한 정보의 미로 속에서 우린 어떻게 핵심을 딱 집어낼 수 있을까요? 그냥 무작정 이 흩어진 사실들을 달달 외우는 거 말고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? 네,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.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. 개념적 렌즈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요, 마치 탐정이 돋보기를 들고 흩어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아하, 범인은 바로 너 하고 큰 그림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. 이 렌즈를 딱 끼고 보면 그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사실들이 하나의 강력한 핵심 아이디어로 착 하고 모이는 거죠. 그리고 이 핵심 아이디어는요, 그냥 단순히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절대 아니에요. 우리가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긴 여정을 떠날 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이 디테일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 강력한 학습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? 아주 간단해요. 딱 3단계의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. 첫째, 탐구하고, 둘째, 실행하며, 마지막으로 성찰하는 거죠. 이 3단계를 차근차근 거치다 보면 어느새 흩어져 있던 지식의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의 의미 있는 그림으로 완성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. 자,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탐구입니다. 말 그대로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뭐지? 하고 알아가는 여정이에요. 궁금한 걸 질문으로 던지고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해의 첫 단추를 딱 꿰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. 두 번째 단계는 실행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사용하는 여정이에요. 탐구를 통해서 머릿속에 넣은 지식과 개념들을 이제 꺼내서 실제 과제에 직접 적용해 보는 거죠. 아, 이게 진짜 현실에서는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하고 몸으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, 성찰입니다. 이건 배운 것에 의미를 찾는 여정이에요. 좋아, 내가 이걸 배웠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한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? 하고 깊이 있게 질문하는 거죠. 단순한 지식을 나만의 지혜로 바꾸는 정말 결정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탐구, 실행, 성찰이라는 전체 여정을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은 과연 뭘까요?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질문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각 단계마다 필요한 질문의 종류가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. 우선 탐구 단계에서는 사실적 질문으로 시작해요. 예를 들면 광합성이 정확히 뭐야? 세포 호흡은 또 뭐지? 하는 것들이죠. 일단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다지고 가는 거예요.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. 그 다음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 개념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 이제는 사실들 사이의 관계, 그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. 잠깐만. 그럼 광합성이랑 호흡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? 어떻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인 걸까? 처럼요. 바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비로소 하나로 쫙 연결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성찰 단계는 논쟁적 질문으로 그 깊이를 더합니다. 예를 들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근본적인 과정은 광합성일까? 아니면 호흡일까? 같은 질문이죠. 이건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.
오히려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게 만들면서 생각의 폭과 깊이를 확 넓혀주는 그런 질문인 거죠. 자,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?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. 이 강력한 사실적, 개념적, 논쟁적 질문들을 과연 누가 해야 할까요? 선생님이? 아니면 학생이?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알던 학습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. 물론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. 그럴 때 질문은 학습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죠. 하지만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 질문은 학습 과정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주도의 동력이 됩니다. 단순히 주어진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면서 배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.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.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어느 과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대류 현상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어요.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겁니다.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 질문을 선생님이 던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바로 학생들이 스스로 이 질문을 만들어낸 거죠. 교실에서 막 배운 대류라는 과학 개념이 TV 뉴스에서 매일같이 보던 그 거대한 사건과 머릿속에서 딱 하고 연결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. 바로 이 순간이에요. 학습이 누군가에게서 주어지는 과제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의 것으로 바뀌는 순간. 학생들이 그냥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지식의 생산자가 되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인 거죠.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이 상세한 포스터를 좀 보세요.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깊고 통합적이고 또 의미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물이죠. 이건 그냥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아니에요. 진짜 살아있는 탐구의 결과물인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.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에 말이죠, 우리 학습의 최종 목표가 세상의 모든 정답을 머릿속에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만의 정말 위대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?